그 대중 강연을 직접 가서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서 매년 12월 초에 스톡홀름을 갔습니다. 자기 살아온 과학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와, 그게 정말 짜릿한 이런 감동이에요. 예쁜? 꼬마? 아니면 충이니까 벌레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연구실에 가서 저도 함께 봐도 될까요? 아, 뭐 당연히 되죠. 그럼- 가보실까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예쁜 꼬마 선수를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이 한 30대? 되게 조그만 애들이 꼬물꼬물대고 있네요. 굉장히 예쁘죠. 되게 귀엽습니다. 배율을 좀 높이면 네네. 더 자세히 볼 수 있네요. 네. 지금이 40대쯤 돼요. 실제로 머리랑 꼬리 같은 것도 다 보입니다. 보이죠? 근데 아까 그 큰 것도 있고 조그만 애도 있죠. 네네네. 조그만 애는 뭐 한 0.1mm고 큰 거는 1mm. 그러니까 꼬마지. 꼬마, 진짜 1mm는 꼬마네요. 요거 하나에 한 1000마리 이상 있을걸요? 근데 그냥 맨눈으로 보면 네네. 보이나요 혹시 좀? 선 같은 거 보이네요. 네네. 그 하얀 거 보이죠? 네네네. 이 정도면 한 1000마리, 2000마리 될 거예요. 근데 요만한 플레이트는 10만 마리쯤 돼요. 그걸 다 이렇게 연구하시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소터에다 부으면 10만 마리 정도는 뭐 가볍죠. 하루 돌리면 100만 마리까지 가죠. 해보니까. 그 인연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동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큰 보람이죠, 사실. 보고만 예쁜 꼬마 선수 안에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니까 함께 어떤 연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는 텔로미어이고 두 번째는 행동을 조절하는 신경회로. 텔로미어의 경우는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텔로미어 조절 기전을 꼬마 선충에서 연구를 하면 사람한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는 신경세포가 300개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막 조 단위로 있는 거잖아. 그 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꼬마 선충에 300개의 뉴런 갖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밝히면 사람을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또 과학도로서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을 안 품을 수가 없는데요. 예쁜 꼬마 선충과 그리고 사람 사이의 극한이 너무 커 보이는데, 그래서 이 연구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이의 극한을 이렇게 좁힐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일수록 일단은 멋진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을 벌어요, 일단.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파일럿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해요. 그게 꼬마 선충이었어요.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이 동물 중에는 지놈의 모든 것을 밝힌 첫 번째 동물이에요. 유전자 개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 중에 약 절반 정도는 사람한테도 비슷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꼬마 선충에서 그 현상을 밝히면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는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생명 현상을 연구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그 원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죠. 특히 생명과 같은 기초과학은 더더욱 정말 1년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롱텀으로 되게 길게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오신 학자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연구 참여해 보셨죠? 네.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경험이 쌓여서 결국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의 길이에요. 근데 그 실패하는 동안에 지치면 결국 못해요. 그래서 끈기 있어야 되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알면 모르는 게 10개쯤 생겨요. 그런 삶이 어딨어. 그 호기심이라는 건 정말 그러니까 평생 가져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과학은 호기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를 참여를 직접 해보니까 일단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에요. 맞아요. 오늘 사실 오기 전에도 어제도 바이러스를 만들다 왔는데 바이러스가 잘 안 만들어져가지고 만들어지죠, 잘. 되게 슬프게 왔거든요. 최근 논문들을 보면 단순히 기초적인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학 등 예를 들어서 AI, 딥러닝 이런 최신 기술들이
논문 속에 집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도 많이 알아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 꼬마 선충의 뉴런이 300개밖에 안 되지만 시냅스가 한 8,000개쯤 돼요. 걔네들이 발생 단계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을 텐데 그걸 저희가 전자현미경을 찍어서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전자현미경 사진이 한 1,000장쯤 돼요. 그 안에 뉴런이 300개씩 쫙 있을 거 아니야. 눈으로 보는 건 정말 한계가 있는데 AI를 시키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접목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가장 빠르게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는 저는 back to the basic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이 더 중요. 그래서 back to the basic이 1번, 2번은 가장 최신의 툴들을 익히자. 그렇게 생각하죠. 대표적으로 생명과학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인기가 있고 트렌드가 있고 다른 분야는 인기가 없고 이런 식으로 돼서 학생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이제 앞으로 연구 분야를 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2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을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해도 AI를 기본으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베이직부터 갈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질문을 이제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아직 학부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나라에서 생명과학상, 당연히 그렇죠. 생리의학상이 언제 탈까? 타기는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2020년에 노벨상을 타려면 2000년에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진행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의 2000년에 생명과학 분야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학술지에 좋은 논문 10편도 안 나오던 때거든요. 불과 20년 전에. 그런데 올해, 작년 이런 때 보면 후보들이 거론이 되잖아요, 이미. 그죠? 4등, 5등은 이제 우리나라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머지 않았다. 곧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도 놀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2020년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 스톡홀름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부러워해요. 교수님 기대를 안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의 출발은 호기심이다. 근데 과학의 마무리는 끈기다.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